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런던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3연패, 팬들의 야유. 벤치와 라커룸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감독은 저들은 진짜 팬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한때 유럽을 뒤흔들던 그 팀이 지금은 홈에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흔들리고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토트넘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난장판 같은 상황을 단 한 문장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떠난 지 4달. 조용히 떠났던 그가 12월 21일 토트넘 홈구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소식이 발표 30분 만에 리버풀전 티켓을 전석 매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너진 팀, 눈물 흘리는 팬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한 영웅.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뀐 그 순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런던에서 가장 참혹한 경기를 보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이곳이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킥오프 4분. 첫 번째 실점. 6분. 골키퍼 비카리오의 결정적 실수로 두 번째 실점. 그리고 팬들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과 분노 섞인 야유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 경기장에선 예전엔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뛰던 시절엔 특히 그랬죠.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가 한번 손을 들어 올리면 관중석은 다시 환히 켜졌고 팬들은 그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팬과 선수 사이, 선후배 사이, 심지어 감독과 팬들 사이에도 큰 금이가 있습니다. 후반전 어느 팬이 외쳤습니다. 우린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팀의 방향을 잡아주고 팬들의 마음을 다시 묶어주고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 모두를 이끌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주장을 의미하기도 했고 비어있는 중심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선수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누구 하나 팬들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손흥민이 가장 먼저 팬들 쪽으로 걸어가 깊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모아 한마디 했겠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경기 후 라커룸에서도 고성이 들렸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그들은 진정한 팬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기름을 부었고 팀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이었죠. 체면도 자존심도 토트넘다움도 사라진 듯한 느낌. 클럽 관계자 한 분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기자지만 이 팀을 오랫동안 취재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팀을 지탱하던 마지막 축이 사라진 뒤 팀 전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 넉 달.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경기장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전화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토트넘 클럽 공식 채널의 공지. 12월 21일 손흥민 작별 방문 행사 진행.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건, 그리고 이 무너진 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10년을 함께한 이 경기장으로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런던에 기적 같은 밤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공지 하나가 런던을 뒤흔든 날. 그것이 바로 이틀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오전 11시 취재를 위해 클럽 사무실에 있었고 분위기는 침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풀럼전 패배의 여파는 컸습니다. 선수단은 말이 없었고 팬들은 클럽 SNS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이 클럽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무국 한 직원이 다급하게 제 쪽으로 오더니 빠르게 말했습니다. 곧 공지가 나갈 겁니다. 기자님도 보고 놀라실 거예요.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 문제, 전술 논란, 출전 시간 갈등. 어떤 공지가 나와도 팬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어쩌면 또 다른 변명이거나 형식적인 사과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팬들이 지겹도록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분 뒤 뜬 공지는 그 어떤 비판도, 그 어떤 분석도 필요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홈구장으로 돌아옵니다. 단 한 줄.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런던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10분 만에 리버풀전 티켓 예매 페이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빨리 예매해. 지금 안 하면 못 구해. SON이 오는 날이야. 이건 놓치면 안 돼. 내 평생 이날만 기다렸어. 저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클럽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버가 잠시 다운될 뻔했을 정도였죠. SNS에는 팬들의 함성이 글로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캡틴이 돌아오는구나. 우리 캡틴이 돌아온다. 30분 뒤 티켓 전석 매진. 정말 전석이었습니다. 리버풀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토트넘이 10년을 함께한 레전드에게 제대로 작별을 하지 못했던 마음의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날을 놓칠 수 없다는 듯 너나 없이 티켓을 구했습니다. 평소엔 경기장에 오지 않던 팬들까지 예매에 나섰습니다. 한 팬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10년 전 첫 경기 이후로 경기장 안 갔는데 이날만은 꼭 가야 해. 그에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경기장 주변 카페와 펍도 들썩였습니다. 나이든 팬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잖아. 그날만큼은 다 같이 일어나 박수치고 싶어. 한 백발의 노신사는 커피잔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팀을 50년 넘게 봐왔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었어. 그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줬지.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무너져 있지만 팬들은 아직 손흥민의 토트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은 이 혼란스러운 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클럽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아까 그 직원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이게 SON의 힘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도시 전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2월 21일, 그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이 경기장 역사상 가장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제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손흥민의 복귀 공지가 뜬 날 토트넘 팬 커뮤니티와 SNS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이날만을 기다렸다. SON이 없으니 팀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그 글들을 스크롤하다가 한 문장에서 오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린 영웅을 잃은 게 아니라 중심을 잃은 거였다. 그 문장 아래엔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맞아, 정확히 그거야. 중심 그 단어가 딱 맞네. 우리 팀은 방향을 잃었어. 나침반이 사라진 거지.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타의 부재, 리더의 부재, 팀의 방향성 부재, 그 모든 빈자리가 손흥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저는 화면을 내리며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팬은 길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모든 홈 경기를 봤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경기장에 왔다. 그런데 올 시즌만큼 경기장 가기가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엔 힘들어도 SON이 있었다. 그가 뛰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났다. 지금은 그게 없다. 더 놀라운 건 이 분위기가 단순한 향수나 과거 미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수들 표정에서 책임감을 못 느끼겠어. 손흥민은 지거나 실수해도 항상 고개 들고 팬 앞에 왔지. 이 팀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젯밤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갈 때 아무도 우리 쪽을 안 봤어.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 예전엔 SON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박수를 쳤는데 이긴 날도 진 날도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골만 넣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었고 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도 그가 공을 잡으면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6만 관중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이 사라지고 토트넘은 갑자기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흔들린 경기를 지금도 매주 보고 있습니다. 한 젊은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처음 경기장에 데려온 날 SON이 해트트릭을 했어. 그날 아버지가 말했지. 저 선수를 잘 봐라. 저런 선수는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 이제 우린 그런 선수를 잃어버렸어. 손흥민의 귀환은 그래서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팬들의 상처, 팀의 혼란, 모두를 다시 붙잡아주는 마지막 빛 같은 존재.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 우린 잠시나마 다시 완전해질 거야. 마치 떠났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가 돌아오는 날, 런던은 그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12월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다시 한번 진짜 토트넘의 모습이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에서 가장 조용히 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웨일스 출신 공격수 브레넌 존슨. 올 시즌 그의 출전 시간은 줄었고 감독의 신뢰도 완벽히 얻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교체 명단에서도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22살의 젊은 선수에게 이런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좌절할 수도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보여준 한 가지 행동은 영국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자신의 고향 노팅엄의 홈리스 단체에 1000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는 식품 꾸러미와 장난감을 수십 명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 적이 있었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받지 못할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존슨의 기부는 조용했다.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SNS에 자랑하지도 않았다. 단체 측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며 알려졌을 뿐이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존슨 이런 청년이 진짜 레전드다. 손흥민을 닮아서 그런가? 벤치에 앉아도 이런 일을 하다니. 이게 진짜 프로야. 그 말이 농담 같지만 사실은 진심입니다. 존슨은 토트넘 입단 후 수차례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밝혔습니다. 양발을 쓰는 능력,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의 태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SON의 경기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공을 다루는 방법도 배우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작년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의 축구와 태극칠 옆에 자신의 이름 잔을 써넣어 조용히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진은 SNS에서 화제가 됐고 팬들은 뭉클해했습니다. 저 청년 정말 순수하네. SON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이게 바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지. 존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최고의 리더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항상 먼저 와서 막내들 챙기고 경기 끝나면 제일 늦게 나가시면서 우리한테 조언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를 누군가 화려하게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존슨은 조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자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출전 기회가 줄어도 불평하지 않고 대신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마치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한 팬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슨을 보면 SON이 이 팀에 남긴 게 뭔지 알겠어. 기록만 남긴 게 아니야. 방식을 남긴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 장면은 토트넘이 잃은 것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손흥민은 팀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방식은 누군가에게 남아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라는 22살 청년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돕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저는 존슨의 눈빛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그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벤치에서도 동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이 팀에겐 희망이 있다고. 손흥민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달궈진 곳은 토트넘 팬 커뮤니티였습니다. 그의 번호, 영구 결번해야 한다. 동상 세우자. 우린 그에게 너무 많은 걸 받았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영구 결번은 아무 선수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영구 결번을 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선수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높은 기준이 필요한 영예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7번, 영구 결번 추진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댓글란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다. 10년 동안 이 팀을 위해 헌신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구 결번, 당연하다. 한 팬은 긴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1967년부터 이 팀을 봐왔다. 그리브스도 봤고 호들도 봤다. 하지만 손흥민만큼 이 클럽에 헌신한 선수는 없었다. 그는 최고의 시절을 모두 토트넘에 바쳤다. 더 큰 팀으로 갈 수 있었지만 남았다. 우승 트로피 하나 들어보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런 선수에게 영구 결번을 안 준다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경기장 외부 플라자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작은 포스터들이 늘었습니다. 고마워요, 손. 우리의 영원한 캡틴. 그중엔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인 손, 보고 싶어요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였고 누군가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코팅해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 앞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10년 동안 이 팀을 떠받친 선수를 향한 진심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꽃다발을 포스터 아래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 선수 좋아했어요. 매일 유니폼 입고 다녔죠. 이제 손자는 대학 갔지만 여전히 SON 얘기를 해요. 그 선수 덕분에 우리 손자가 꿈을 키웠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골만 넣은 게 아니야. 이 클럽을 지켰어. 우리는 그에게 빚이 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스캔들 없이, 한 번도 불평 없이. 이런 선수가 또 있을까? 그들의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454경기 173골 101도움. 유럽 무대에서 태극기를 가장 빛낸 선수였고 팀이 어려울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아시아 선수 최다골 기록 보유자.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한 기자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축구를 취재했지만 손흥민만큼 인터뷰하기 편한 선수는 없었어. 이기든 지든 항상 성실하게 답했고 동료 탓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선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이런 선수를 떠나보내며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팬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영구 결번 청원을 시작한 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에게 7번은 영원히 그의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12월 21일. 그날 팬들은 말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외칠지도 모릅니다. SON, SON, SON. 저도 그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펜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동상이 세워지는 날, 저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날 런던의 하늘은 맑았고 팬들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손흥민의 부재는 경기장 안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최근 이렇게 썼습니다. SON의 부재는 경기장 안팎에서 크다.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팬과 선수 간의 단절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첼시전 패배, 아스널전 참패, 그리고 풀럼전 충격 패배까지. 연고지 라이벌들에게 모두 패한 것입니다. 특히 아스널전 0대3 완패는 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스 런던 더비는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걸린 전쟁입니다. 그런 경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SON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을 거야.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이었지. 더비에서 그가 얼마나 뛰었는지 기억나. 피를 토하듯이 뛰었어. 한 팬은 길게 글을 썼습니다. 2022년 노스 런던 더비를 기억한다. SON이 결승골을 넣었다. 그런데 그보다 기억에 남는 건 90분 내내 포기하지 않고 뛴 그의 모습이었다. 동료들이 지쳐서 걷고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그게 리더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 팀에 그런 사람이 있나? 라커룸에서는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고 감독은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야유 앞에서 굳어버린 선수들. 고개를 숙이지도 손을 들지도 못하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 팀이 왜 무너졌는지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토트넘은 기술, 전술, 전력 이전에 정신적인 기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팀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다들 패스만 돌리고 누가 틀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경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을 보면 11명이 뛰는 게 아니라 11명이 따로 노는 것 같다. 연결고리가 없다. 예전엔 SON이 그 연결고리였다. 그런데 손흥민은 실수해도 팬들 앞에서 고개를 들었고 이기든 지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보며 배웠고 팬들은 그를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시즌 마지막 경기를 기억합니다. 토트넘은 리즈에게 1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물 건너간 순간이었죠. 관중석에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머니도 하지 않고 공을 들고 센터 서클로 뛰어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몸짓이었습니다. 비록 역전하지는 못했지만 팬들은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런 중심이 사라지자 토트넘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해체된 팀처럼 보입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팬들은 선수들을 믿지 못하고 감독은 둘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BBC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손흥민이라는 상징을 잃고 나서 이 팀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팬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 이 팀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거야. 저는 경기장을 걸으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토트넘은 잠시나마 다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있던 그 시절처럼 6만 관중이 하나가 되고 선수들이 다시 자부심을 느끼고 이 클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기억하는 날. 저는 프레스석에 앉아 빈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큰 함성이 터져 나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지.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저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바깥 리버풀전이 열릴 토트넘 홈구장은 일주일 전부터 이미 축제의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SON이 걸어다녔던 길, SON이 경기 전 몸을 풀던 구역을 찾아 사진을 찍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 그들은 손흥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팬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어요.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합니다. 그 종이를 든 중년 남성은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의 경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날 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갑자기 떠났잖아요. 우리에게 작별할 기회도 없이.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팬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SON을 보며 울었어. 그가 떠나는 날, 우리 진짜 가족처럼 울었지. 그의 옆에 있던 20대 청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SON 경기를 보여주셨어요. 저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SON을 보며 자랐어요. 그가 저의 롤모델이었죠. 팬들은 리버풀전 당일 경기 시작 전 10분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로 했습니다. 10년을 뜻하는 10분의 박수.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그 제안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NS에선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에게 10분 고마워요, 소니. 팬들은 말했습니다. 이 박수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리버풀 팬들도 이해할 거야. 그들도 레전드를 보내본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리버풀 팬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우리도 제라드가 떠날 때 그랬다. SON은 존경받을 만한 선수다. 우리도 함께 박수치겠다. 저도 몇 번을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런 광경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었습니다. 경기장 매점에선 손흥민 유니폼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품절된 지 오래된 상품이었는데 클럽이 급히 재고를 풀었고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젊은 팬도 나이든 팬도 모두가 그 유니폼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흥민 유니폼을 사들고 말했습니다. 내 손주에게 줄 거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펍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경기장 근처 화이트 하트 펍의 주인은 특별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소니 스페셜 파이.
손흥민이 좋아했다는 치킨 파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만큼은 특별해야죠. 우리 모두의 영웅이 돌아오는 날인데. 팬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형 배너를 만들었고, 어떤 이는 손흥민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주문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고마워요, 소니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SON처럼 훌륭한 사람에게요. 저는 경기장 주변을 걸으며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도시에, 한 클럽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12월 21일. 그날 아침 런던의 하늘이 어떤 색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가장 따뜻한 곳이 될 거라고. 6만 관중의 박수 소리가, 함성이, 그리고 눈물이 그곳을 채울 것이라고. 이제 12월 21일이 코앞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함께한 팀의 깊은 인사를 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클럽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러 오는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수, 노래, 손수 만든 배너들, 그리고 그를 위한 마지막 감사의 말들. 경기장 곳곳에는 소니 환영합니다. 우리의 7번 영원히. 전설이 돌아온다. 같은 문구들이 걸렸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최악입니다. 3연패, 내부 불화, 감동 논란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되뇌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 우린 다시 한번 토트넘이라는 이름을 믿을 수 있을 거야. 클럽 관계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선수를 보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경기장 관리인들, 매점 직원들까지 모두가 SON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날, 그가 경기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수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일어나 눈물을 흘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함일 것입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에 대한, 그가 보여준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 이건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랑했고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한 영웅에게 마침내 제대로 작별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수많은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손흥민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첫 골을 기억했고, 어떤 이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기억했고, 어떤 이는 아스널전 골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건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팬들을 대하던 태도, 항상 겸손하던 모습, 어린 팬들에게 사인해주고 함께 사진 찍어주던 모습, 경기 지고도 팬들 앞에 서서 박수치던 모습.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암투병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힘들어할 때 SON의 경기 영상을 보여줬어요. 딸은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네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이 딸에게도 저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SON은 몰랐겠지만 그는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토트넘에 남긴 모든 유산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런던의 하늘은 맑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엔 다시 한번 희망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있던 그 시절처럼 저는 이미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터널에서 걸어 나올 때 6만 관중이 동시에 일어서는 모습. SON, SON, SON 외치는 함성. 10분간 멈추지 않는 박수 소리. 그리고 그의 눈가에 맺힐 눈물.
그는 말할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토트넘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외칠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소니. Forever our CAPTAIN. 그날 밤 런던은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펍에선 팬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SNS엔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전드에게 제대로 작별을 고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펜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제 눈으로, 제 귀로, 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선수가 한 클럽에, 한 도시에 남긴 영원한 흔적. 손흥민. 그 이름은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골 기록으로도 도움 기록으로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진정한 레전드였습니다.